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리미어리그 2022-2023 시즌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즌에 새로운 탑4가 탄생했는데 맨시티, 아스날, 맨유,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에 부럽게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탑4였던 팀들 중에 이번 시즌에도 순위를 유지한 건 맨시티 단 한 팀밖에 없습니다. 아스날은 5위, 맨유는 6위였고 뉴캐슬은 무려 11위였거든요.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각각 2위, 3위, 4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기존의 탑4였던 리버풀, 첼시, 토트넘은 바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리버풀은 막판에 5위까지 순위를 급격하게 올리긴 했지만 토트넘은 최종 순위 8위로 손흥민 합류 이후에 최저 순위죠. 지난 08-09 시즌 때 8위를 한 이후에 14년 만에 다시 8위를 하게 되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몰라도 손흥민과 케인은 세계급 선수들인데 이 두 명이 유럽 대항전에 못 나온다니 여러모로 참 손해가 막심합니다. 게다가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럽 대항전 티켓이 없다는 점은 토트넘의 선수 영입 역시 엄청난 난항을 겪을 거라는 뜻이고요. 감독도 없고 단장도 없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은커녕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실패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무리뉴를 성적 부진으로 경질했을 때 딱 토트넘 순위가 8위였는데 감독 없는 토트넘이 8위를 했다면 책임질 사람은 레비밖에 없거든요. 레비가 책임지고 좀 물러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좋을 텐데요. 팀을 떠나는 게 확정인 모우라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토트넘 팬들 역시 감동했지만 다음 시즌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이 드디어 끝났구나.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지.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단장과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맞다고 해줘. 시즌이 끝나니까 이제 내 혈압도 정상이 되겠다. 매주 이어지던 불안함은 이제 끝이야. 그러나 케인이 내년에 공짜로 떠날까 불안해 하겠지. 몇몇 팬들이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를 기뻐한다는 게 슬프다. 순위가 떨어진 팀을 응원하는 건 너무 우울한 일이잖아. 토트넘은 우승 트로피와 유망주들을 위한 출전 시간, 더 많은 중계료와 티켓 수익이 절실한데 너희는 우리가 놓친 걸 기뻐하고 있어. 드디어 이 빌어먹을 시즌에서 자유가 됐다. 브라이튼 엿먹어라. 모우라가 득점한 건 기뻐. 시즌 마무리는 긍정적이었지만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는 뼈아프다. 우리는 다음 시즌 리그와 국내 컵 대회들에서 우승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오직 4팀만 우리보다 득점이 많아. 하지만 오직 5팀만 우리보다 실점이 많지. 수준급 수비수 몇몇만 영입해도 얼마나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팬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지 딱 이 표현이 맞겠네요. 오리무중. 자, 다음으로 강등권 팀들의 상황 역시 매우 극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진출한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동시에 경기를 했는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게 이상하죠. 에버튼, 본머스 경기에서는 에버튼이 무조건 이겨야만 자력으로 지옥에 안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버튼 경기는 추가 시간이 10분이 주어져 버린 상황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격정적이었으면 추가 시간이 10분이 나오겠습니까? 사우스햄튼, 리버풀처럼 4대4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에버튼이 상대하는 본머스는 올 시즌 승격한 팀인데 강등 탈출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만 축제겠죠. 그런데 무슨 미션을 받은 건지 에버튼을 강등시키겠다는 강한 마음이 어디서 온 건지 온 힘을 다해 덤볐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보기는 좋은데 이 정도면 레스터시티에게 지령받은 거 아닐까 합니다. 에버튼은 후반 10분이 되어서야 엄청난 원더골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챔스 우승을 앞둔 골처럼 난리였습니다. 이젠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본머스가 계속 덤벼요. 당시 토트넘 경기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는데 후반 69분에 본머스의 슈팅을 픽포드가 신들린 선방으로 막아내는데 이후에 세컨볼 상황에서 본머스 선수와 충돌이 생기고 결국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픽포드는 부상으로 치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작전도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 픽포드는 별 문제 없다는 듯 관중들을 안심시켰고 실점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추가 시간을 10분을 주면서 이거 모른다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버튼은 이기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비교도 최초로 지옥 무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주어지고 본머스가 미치게 열심히 하니까 알 수 없던 거죠. 거기다 중간중간 에버튼 선수들이 본머스 선수들에게 마치 얘들아 왜 이래 이럴 필요 없잖아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93분의 픽포드는 또 한 번 엄청난 선방을 선보입니다. 에버턴이 선제골을 넣었던 걸 본머스도 했는데 그 엄청난 슈팅을 픽포드가 막아내버린 것입니다. 픽포드 좀 데려오라고. 진짜. 네. 본머스는 결국 에버턴을 지옥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본머스가 골을 넣었다면 아마 최대 앙숙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경기가 끝나자 에버턴 팬들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난입해서 잔류 확정의 기쁨을 누렸고 픽포드는 에버턴의 영웅처럼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등은 레스터시티,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 그리고 사우스햄튼입니다. 그럼 2부 리그에서 세 팀도 올라와야겠죠. 다음 시즌 새롭게 1부 리그가 된 팀은 번리, 셰필드, 루턴타운입니다. 번리는 지난 시즌 강등을 당하자마자 바로 2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서 오뚜기처럼 다시 올라온 팀이죠. 번리의 콤파니 감독은 맨시티 출신으로 과르디올라의 제자인 아르테타처럼 뭔가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감독으로도 거론됐었지만 빠르게 번리와 재계약을 맺으면서 토트넘 부임설을 일축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토트넘에게 패배의 상처를 줬던 팀입니다. 지난 3월 FA컵 16강에서 토트넘을 1대0으로 꺾으면서 올 시즌 무관을 확정 지어준 팀이거든요. 거의 1.5군에서 2군 전력이었는데도 토트넘을 꺾은 저력을 보면 다음 시즌 1부 리그에서의 활약을 나름 기대할 수 있는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승격을 확정한 팀은 루턴타운이라는 생소한 팀입니다. 이 팀은 2009년 5부 리그에서 시작해서 이번 시즌에 1부 리그까지 올라온 정말 역사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 끝에 겨우겨우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입니다. 9년 만에 1부 리그까지 승격한 팀은 1986년에 윈블던 FC 이후에 무려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썼는지 아시겠죠? 루턴타운 선수들의 전체 연봉이 손흥민의 1년 연봉보다도 적다고 하니까 기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일부에서 강등된 팀들이 경제적으로 1000억 이상의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번에 승격한 루턴타운의 경우 최소 2000억 이상의 이득을 본 겁니다. 루턴타운의 지역지인 루턴투데이는 승격 플레이오프의 우승팀은 다음 3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1억 7,800만 파운드의 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루턴타운이 이번에 승격해서 바로 다음 시즌에 강등되고 하더라도 8,500만 파운드의 강등 보상금을 받게 된다. 1부 리그에서 2시즌 동안 잔류한다면 5,900만 파운드를 받고 더 높은 수지를 차지할 경우 3,400만 파운드의 성과급까지 지급된다라면서 여기에 TV 중계권료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이득을 본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레비가 그렇게 돈돈돈 하는 거면 이게 탑 아니에요?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처럼 강등되고 승격해서 돈 버는 게 더 돈 벌기 쉬울 것 같은데. 강등된 팀들은 지옥에 떨어졌지만 반대로 승격한 루턴타운은 마치 천국에 올라온 기분이겠네요.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루턴타운에게 패배하는 광경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토트넘 안심하면 안 돼요. 과연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보다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스터 시티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레비 정신 차리고 수비 미들 다 바꿔라.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